자, 2020학년도 11월 고1 문학 파트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6에서 19번 문제네요. 작자미상이 임진록,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나도 뭐 처음 보는 거라. 예. 명량. 예. 자,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16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쵸? 질문 먼저 보고 가까지 보고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설명. 자, 여기 보니까 씬넘버 51하고 씬넘버 52하고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씬넘버 51과 52의 어떤 관계 이런 거 좀 보고, 자, 그 다음에 A, B의 말하기 방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먼저 A 제껴도 되고 B 부분까지 보고 풀어도 되고요. 자, 우리는 A 먼저 제껴놓고 들어가는 방식 해보겠습니다. 19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문제는 먼저 박스를 읽고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9번 박스 먼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사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이야기 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서술하거나 상황을 직접 묘사할 수 있고,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요약 제시. 요약적 제시라고도 하고, 자, 직접 묘사, 상황 직접 묘사, 직접 제시, 인물의 정서나 태도, 행동 등을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한다. 뭐 둘 다 직접 제시가 되겠네. 반면 극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없어 주로 대사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진행 과정이 제시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서사갈래, 보통 여러분들 소설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는 서술자가 있고, 극갈래, 뭐 시나리오나 또는 연극, 희곡 같은 경우, 연극 대본이 희곡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출을 위한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정서나 태도, 행동, 상황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보통 간접 제시죠. 예,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간접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임진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장이 거제에 진을 치고 이순신을 해치기 위해 온갖 계책을 내고 있었다. 이거 나쁜 새끼네, 행장. 하루는 행장이 부하 장수인 요시라에게 말하였다. 일본 놈이군요. 놈이라고 왜 욕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때 당시에는 일본 놈이었죠, 그쵸? 조선을 침략했으니까. 이순신을 결단을 계책을 행하라. 요시라가 명을 듣고 평소 교류가 있던 김응서를 찾아가 은근히 말했다. 이거 나쁜 놈이군요, 김응서도. 우리 평행장은 본래 처음부터 화친하고자 했으나 청정이 홀로 싸움을 주장하는 통에 서로 틈이 생겨 이제는 청정을 죽이려 하고 있소이다. 오래지 않아 청정이 다시 바다에 나오리니 내가 연락하거든 그 즉시 수군을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면 청정을 죽일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되면 조선의 원수도 갖고 우리 장군의 한도 씻을 것이오. 자, 여러분들 소설을 볼 때는 그 갈등 관계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쵸? 자, 한번 볼까요? 좀 A 부분을 통해서 보니까 행장하고 이 청정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관계. 근데 둘 다 왜군이죠? 예, 둘 다 왜군인데, 뭔가 좀 라이벌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A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조선 수군을 지금, 이 청정이 바다에 나오게 되면은, 니들도 와라. 그래서 청정을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 어떤 문제? 18번 먼저 A 제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 상대 조롱 아니고요. A는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며 자신의 주장을 유보 아니죠? 유보는 보류하는 겁니다. 유보 거꾸로 하면 보류잖아. 왜? A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자신 행위를 비판, 자신 행위 비판 아니고, A는 벌어질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정보 제공, 이거 맞는 내용이네. A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것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따가 4번하고 5번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1, 2, 3번은 다 나가리. 자, 그 다음에 계속 질문 보도록 할게요. 응서가 이 일을 조정에 고하니 조정에서는 요시라의 말을 믿고 이순신에게 바다로 나아가 청정을 치게 하였다. 권율 또한 한산도에 이르러 순신에게 말하였다. 자, 요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것들 다 요약제시입니다. 자, 요약제시라는 것은 시간을 압축하고 인물의 행위도 압축해주는 것을 요약제시라고 해요. 요렇게 지금 두 문장으로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대는 마땅히 요실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라. 하지만 이순신은 이것이 도적의 간사한 계략인 줄 알고, 이거 직접 제시죠? 예.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순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출전을 주저하였다. 정유년 정월에 드디어 웅천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이번 달 15일에 청정이 성봉부대가 장문포에 이르렀다. 뒤이어 요시락에서 연락이 왔다. 청정이 이미 무태 늘었다. 이미 기회를 잃었다는 소식이었다.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그 허물을 순신에게 물었다. 아하,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위에서 행장이란 놈이 청정이란 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청정이 바다에 출전할 테니까 조선 수군한테 야 이놈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렇게 협공해서 공격하면 청정을 제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근데 이순신은 뭔가 좀 꺼림직해요. 저게 계략인 것 같아.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 허물을 지금 조정에서는 순신에게 묻고 있네. 중략법원 줄거리. 통제사로 임명된 원규는 칠천도에서 크게 패하고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에 임명한다. 순신이 군관 10여 명과 아전 수십 명을 데리고 진주를 지나 옥과에 이르니 백성들이 길을 메우고 순신을 따르거늘 순신의 군사가 이미 100여 명이 넘었다. 순천에 이르러 무기를 내어가지고 보송에 가서 보니 겨우 10여 척의 전선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때 전선은 전투선. 전라수사 김옥출을 불러 전선을 수습하라 하고 또 다른 장수에게는 서둘러 전선을 만들라 하고 또한 장수들을 모아 엄하게 주의를 주어 말하였다. 우리는 왕명을 받자 왔으니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으리라. 말씀에 의기가 깊게 배어 있으니, 자 이런 거 뭐예요? 말씀에 의기가 깊게 배어 있으니, 자 이거 직접 제시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서술자 개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서술자 개의 편집자적 논평은 이야기의 흐름을 잠깐 끊고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 개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장수들 중에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가진 배가 적어 도적을 막지 못할까 걱정하여 차라리 육지에 올라 싸우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순신이 이렇게 임금께 아뢰어 청하였다. 자, 이것도 다 요약 제시가 되는 거죠. 요제. 임진년부터 5, 6년 동안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침범하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요해처를 지킨 결과입니다. 요해처는 중요한 곳. 이제 신이 전선 60척을 거느리고 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가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바다를 버리면 적이 서해 바다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리까. 그러나 신이 죽기 전에는 도적이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리다. 그건 장수의 어떤 그 기백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정유년 9월에 적선 수백 척이 바다를 덮어오고는 순신이 다급하게 명령하길 10여 척 전선으로 맞서 싸우라 하는데 거제부사 안희가 가만히 도망하려 하는 것이었다. 순신이 이를 보고 맨 앞에서 외쳤다. 이 나쁜 놈이요. 요즘도 많아요. 이런 좀 나쁜 이 공직자들. 아니 너가 어찌 군법이 죽으려 하느냐? 너가 이제 달아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안희가 당황하여 큰 소리로 대답하게 어찌 진격치 아니하니까? 하고는 적진에 달려들어 싸우는데 적선이 안희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니 안희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를 본 순신이 급히 구원하러 가는데 적선 수백 척이 함께 나와 순신을 둘러싸고 어지러이 공격하니 대포 소리가 바다에 진동하고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는지라. 순신이 바다에서 공경에 처음 가서 보고 장수를 탄식하여 말하길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로지 통제사를 믿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듯 위태로니 어찌 가만히 있으리오. 하고는 전선을 휘몰아 적을 공격하니라. 조선 수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니 적이 당황하여 잠깐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자 순신이 그 틈을 타 적을 많이 죽이니 결국 적이 패하여 달아나더라.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가와 관련된 문제 몇 번이었더라? 16번이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시라는 행장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김응수를 찾아갔다. 그렇죠? 권율은 순신에게 요시라를 믿고 청정을 공격하기 지시했다. 네. 김옥초는 순신으로부터 전선을 수습하라는 명을 받았다. 네. 순신은 바다를 버리면 적이 한강으로 들어갈 거 생각했다. 그렇죠? 안희는 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적선에 둘러싸여 위기에 처했다. 땡. 자, 처음에 안희는 어때요? 처음에는 도망가려 하다가 이순신이 호통을 치니까 적진을 향해 나아가서 싸우다가 적선에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19번 문제도 우리가 제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기를 보면은 가나 가나 이렇게 양분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읽어가면서 제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1번 가에서는 순신이 진주를 지나 보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자가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고, 자, 화면을 좀 넘기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자, 1번 설명, 요 앞부분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요약 제시가 되겠죠? 두 번째, 가에서는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들의 결심에 감동하는 순신의 정서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 자, 요거는 한번 볼까요?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들의 결심에 순신의 정서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 한번 볼까? 어디 봅시다. 어디 보자. 싸우는 부분인데, 싸우는 부분입니다. 감동하는 부분이 어디 있었더라? 네. 지문에다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거를 못했네요. 아까 이렇게 나가겠다,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군요. 미안. 예,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명을, 받자 왔으니 마땅히 죽기를 가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으리라. 말씀의 의기가 깊게 배어 있으니 장수들 중에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이죠, 이순신. 그렇죠? 자, 그런데 19번에 2번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들의 결심이 아니라 여기는 이순신의 결심에 감동하는 장수들의 정서를 직접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순서가 거꾸로 돼 있네. 2번이 마땅히 틀렸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서 제낄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제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시간 관계상 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3, 4, 5번 내용 충분히 숙지했다면은 충분히 제낄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나 보면 되겠죠? 나. 자, 씬 넘버 51 우수영 이순신 집무실 한획 혼이 담기는 글씨 숙연한 얼굴에 이순신이 붓을 들고 장계를 쓰고 있다. 자, 장계는 보고서입니다. 이순신 내레이션 전하,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B 부분.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18번에 4, 5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B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지 표현한다. 그러네. 5번도 확인해 봅시다. B는 문제가 해결된 현실을 언급하면 아니요. 이제 싸워야 되는데 무슨 문제 해결입니까? 따라서 18번의 답 4번. 자, 다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쓰던 오른손이 경련으로 파르르 떨린다. 왼손으로 잡고 다시 글씨를 이어가는 이순신. 힘주어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장계 쓰기를 마치자 지그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이순신. 이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린다. 안위를 비롯한 송효정, 김응한, 김옥초, 송일입 등의 장수들이 몰려들어온다. 중략 부분 줄거리. 장수들이, 자,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는 뭡니까? 어떤 이순신의 어떤 결의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장면이 되겠네요. 자, 중략 부분. 장수들이 출병을 앞두고 대책을 묻자 이순신은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서 적과 싸우려는 계획을 밝힌다. 장군, 소장 목숨을 걸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자, 이 안위는 앞에 소설에서 어떤 인물이었어요? 도망치려다가 장군한테 혼나고 이제 적과 싸우는 그런 인물이었죠. 상기되는 이순신의 얼굴, 그 상기되는 것은 얼굴이 벌겋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장수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외친다. 불가합니다. 아무리 적들을 울돌목에 조문 수를 쌓는 한들 구선도 없는 마당에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훗나를 도모하십시오. 전선이 귀하고 군사 한 명이 귀한 때입니다. 도망가자는 얘기네. 정녕 그리 생각하는 것이냐. 눈물 흘리며 뜻을 거두지 않으시려거든 소장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차라리 장군의 칼에 죽겠습니다. 의외로 담담하게. 그대들의 뜻이 정이 그러하다면 좋다. 군사들을 마당에 모으거라. 이순신의 의외의 태도에, 자, 의외의 태도, 왜 의외의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좀 강경하게 전투하자, 싸우자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들 말들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장수들의 안색이 다소 남아 밝아진다.
씬 넘버 52 우수영 마당밤. 자, 우리 아까 어떤 문제 있었어요? 17번 문제가 있었죠. 그쵸? 자, 51과 52의 내용의 연계성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흔들리는 횃불의 화광이 어지럽게 군사들을 비추고 있다.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뭔가 기대감들이 섞여 있는 기대감. 뭔가 철수? 철수하자는 기대감인가요? 긴장된 분위기. 앞줄에 서 있는 안희 등 장수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크다. 이순신이 칼을 옆에 들고 군사들 앞으로 나온다. 군사들을 쓱 훑고는 김돌성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예! 하며 커다란 기름통을 들고 나타나는 김돌성, 황보만. 군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부어라! 망설인다. 붙지 않고 뭐하느냐? 김돌성과 황보만이 동시에 예! 하고는 기름통을 들고 가서 이순신의 등 뒤에 위치한 우수영 본체에 기름을 붓기 시작한다. 놀라며 웅성거리는 군사들, 안희 등 장수들의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이순신을 쳐다본다. 군사들 뒤쪽 나대용 옆에 서 있던 해이가 두 눈을 지그시 감는다. 김돌성과 황보만이 이 기름을 다 붓자 불을 놓아라. 예. 뭔 일이래? 안돼 장군이 안됩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터져나온다. 안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붙는다. 김돌선이 본체 앞에 횃불을 들고 서서 이순신을 쳐다본다. 놔! 김돌선이 횃불을 던져 넣으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본체. 설마 하며 지켜보던 군사들의 낯빛이 파랗게 찔린다. 할 말을 잃고 멍한 얼굴들이다. 불타는 본체를 뒤로하고선 이순신이 입을 연다.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탄식을 쏟아내는 절망에 빠지는 군사들의 면면은 얼굴. 우수사 배설이 그저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구선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우리는 구선도 더 이상 없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사는 길이냐? 육지라도 무사할 듯 싶으냐? 이미 사색이 된 군사들이 고개를 떨군다. 똑똑히 보고 있느냐?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우수영을 불태운다. 살아도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없다.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그러면 16번 문제 풀었고 17번 문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씬 넘버 51에서 이순신이 숙연한 얼굴로 장계를 쓴 것은 52에서 장수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것의 원인 아니죠? 장수들의 기대감은 철수입니다. 철수. 근데 이순신이 쓴 보고서는 어떤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닙니다. 51에서 안희가 이순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52에서 이순신의 망설임이 표출되는 근거? 이순신 망설임이 없었는데 51에서 안희가 군사 한 명도 귀하다고 한 것은 52에서 군사들이 생각을 바꾸어? 군사들이 생각 바꿨다? 글쎄. 51에서 이순신이 군사를 모으라 명령한 것은 52에서 군사들의 두려움으로 구선에 불을 지른 것이 동기가 된다? 아니죠. 구선에 불 지른 거는 배설이라고 그 전에 우수영 우수사가 불질렀죠? 아닙니다. 장수들이 싸움에 불가다한 것은 이순신이 우수영 본체를 불태워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는 것에 계기가 된다. 띵동. 네, 이제 17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 18번 아까 했고요. 19번도 답 아까 골라냈죠? 2번이라고 골라는 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순신과 관련된 지문 풀이를 했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항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25에서 28번 문제가 해당이 되겠네요. 25에서 28번 문제. 자, 문제 먼저 볼게요. 가와나의 표현상 특징. 아하, 읽어가면서 표현상 특징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기역 미음을 이해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7번은요 문맥음이 파악하는 건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가, 나,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섞여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있죠? 그러면 얘는 미리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 대한 감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26번과 27번 문제는요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26번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밤에 대한 화자의 기억을 병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병렬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뭡니까? 나열한다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화자에게 밤은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겁이 났던 시간이자 전통적 풍속을 따르며 가족 공동체와 정겹게 함께한 풍요롭고 평온한 시간이었는데 행위의 나열과 선명한 감각 이미지를 통해 선명한 감각 이미지 읽어가면서 또 체크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기억은 유년시절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짐작하게 한다. 자, 정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시, 가의 정서는 뭡니까? 그리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또 보기를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마다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7번도 여러분들 박스 읽고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갈래 현재 시제는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현재가 아닌 가상적 현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시적 효과를 유발한다. 자, 네, 현재 시제는 가상이래요. 가상. 즉, 과거 혹은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의 시적 대상과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시적 체험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게 되면 독자는 화자의 주관적 인상과 인식, 그리고 감정과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그 상황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시 같은 거 보면은 회상 또는 회고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회상과 회고적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현재인 것처럼 표현한다. 즉, 그래서 가상적 현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 보도록 할까요? 여기까지인가? 28번 문제도 있었군요. 나의 나이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이따가 나 부분을 볼 때는 좀 더 나이테에 집중해서 지문을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석의 고야. 뭐 뜻 그대로 보면 옛밤이 됐네요. 옛꽃자에 밤여자니까 옛밤. 자, 시 보겠습니다. 산문시에 해당이 되겠네요. 시를 볼 때는 항상 정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 정서가 왜 그런가 그 다음에 표현기법들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정서는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그럼 왜 그리워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아베는 타관 가서 오지 않고 산비탈 외따른 집에 엄매와, 자, 아베, 엄매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거를 방언. 자, 문학작품에서 방언을 쓰면은요 토속적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감, 생생함이 있죠? 현장감과 생생함. 자, 아베는 타관 가서 오지 않고 산비탈 외따른 집에 엄마와 나와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 여기 밤 무서운 밤이에요. 집 뒤로는 어느 산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들이 도둑놈과 같이 쿵쿵거리며 다닌다. 쿵쿵거리며. 자, 음성상징은 나와 있죠? 청각적 심상, 음성상징은 나와 있습니다. 다닌다, 현재로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니? 뭘 하면 될까요? 바로 문제를 제껴야 되겠죠. 자, 26번에 1번 제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7번에 1번도 제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1년의 밤은 외딴 집에서 엄매와 단둘이서 지내며 무서움을 느꼈던 시간으로 앞부분 맞죠? 그 기억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 형상화. 맞네. 쿵쿵거린다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럼 27번. 여러분, 국어 공부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국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요. 멀티가 되어야 돼요. 멀티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국어 문제 풀 때 지문을 쫙 읽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용을, 지문에 있는 내용을 머리에 담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예, 지문은요 항상 옆구리에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부지런 떨어져야 됩니다. 자, 1번. 가의 기억은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이 노나리꾼이 뭔지 모르겠지만 노나리꾼이 다니는 상황이 마치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유발한다. 그렇죠? 즉, 이 박스는 가상적 현재를 설명했습니다. 가상적 현재를 설명하고 있고, 기억에서는 다닌다, 현재어로 말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 다시 지문으로 점핑.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학작품 문제 할 때는,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 분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으로 전체를 읽고 들어가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때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만큼, 그죠? 이거 말이 잘 안 나오네. 계속 쪼개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해줘야 돼요. 자, 2연입니다. 날기 멍석을 져간다는 닭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 아래 고래 같은 귀화 집안은 언제나 니차떡에 청밀한 은금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뒷산 어둠에도 조마군의 나라가 있어서 오줌노로 깨는 제 밤. 머리맡에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 나는 이불 속에 자지러부터 숨도 쉬지 못한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서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밤도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누가 이렇게 엿보고, 좀 이렇게, 뭐랄까, 공포심을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 이연의 밤은 오줌노로 잠이 깨었는데 조마구의 새까만 눈알이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두려움을 느꼈던 시각으로. 맞죠? 그 기억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고. 네, 그러네요. 자, 시각적 이미지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까만 눈알이라고 했잖아. 그쵸? 이건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년입니다. 또 이러한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 고모가 고개 너머 큰 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엄매와 둘이 소기름에 쌍심지에 불을 밝히고 밤이 들도록 바느질을 하는 밤 같은 때. 자, 이때 밤은 뭡니까? 막내 고모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바느질을 하는 밤. 나는 아랫목에 새끼를 듣고 쇠든 밤을 내어 다람쥐처럼 발가먹고. 밤 까먹는 거예요. 밤. 은행 열매를 인두불에 구워도 먹고, 그러다가는 이불 위에서 강된 어미를 뒤이고, 그러니까 이불 위에서 이제 막 까불까불 논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워 굴면서 엄마에게 운목에 두른 병풍의 새빨간 천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병풍에 있는 어떤 그림에 대한 이야기 듣기도 하고, 고무한테는 박는 날 멀리는 못 나간다는 메추라기를 잡아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쵸? 예, 여기는 좀 이렇게 무서운 밤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3년 내용을 보도록 해봅시다. 3년의 밤은 엄마와 시집갈 막내 고모가 바느질 할 때 그 옆에서 놀면서 화자가 가족 공동체와 보낸 정겨운 시간으로. 그 기억은 행위의 나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 그렇죠? 엄마하고 고모가 바느질 하는데 내가 그 옆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뭐 밤도 까먹고 이불 위에서 까불까불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이야기 듣기도 하고, 고모한테 메추리 잡으러 가자고 얘기도 하고요. 다시 질문입니다. 자, 내일같이 명절날인 밤은, 이때 밤은 명절이군요. 부엌에 쬐뜻하니 불이 밝고, 시각적이죠? 소뚜껑이 노르며 구수한 내음새. 자, 청각적. 곰국이 무릎 꿇고 방 안에서는 일갓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펴며 마을 이야기도 이렇게 들려준다는 얘기죠. 조개 송편에 달 송편에 쬐두기 송편에, 이건 다 조개 모양, 달 모양, 쬐두기? 잘 모르겠다. 아마 그 송편 모양인 것 같아요.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밤소, 팥소, 설탕 등 콩가루소를 먹으며 설탕 등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자, 명절날 밤에 대한 어떤 어떤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다양한 감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손이 되어 떡을 빚고 싶은지 모른다. 예, 떡 빚고 싶은 마음. 자, 4번. 26의 4번이요. 사연의 밤은 명절날 곰국의 구수한 냄새가 나고 화자가 설탕 등 콩가루소를 먹는 등 먹을거리로 풍요로운 시간으로. 맞죠? 그 기억은 후각적 이미지와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 그대로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년. 섣달엔 내빌날이 들어서 내빌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에 새하얀 할미 귀신의 눈귀신도 내빌 눈을 받노라 못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그러니까 섣달이 됐네요. 금음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막 무섭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동짓날 이제 팥죽을 써 먹는데 귀신 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때는 밤에 잠을 안 잤어요. 밤 자면은 눈이 하얗게 샌다고. 여기 할미 귀신 때문에 눈썹이 하얗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만 나도 잘 모릅니다. 예, 듣기로는. 자, 할미 귀신이 눈귀신도 내빌 눈을 받느라 못난다는 말을 듣는 얘기. 오늘은 눈이 오니까 할미 귀신이 안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매와 나는 앙궁 위에 떡돌 위에 곱새당 위에 함지에 버치며 대양푼 큰 양푼 그릇 뭐라 해야 되나,
옛날에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거 있었어요. 양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세숫대야처럼 생긴 큰 그릇, 대양푼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한 깨끗한 마음으로 내빌룬 양눈을 받는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신한테 좀 제사 지내는, 그쵸? 그런 모습이죠. 이 눈새기물을 내빌문이라고 제주병에 진상 항아리에 채워두고는 해를 목여가며 곧불이 와도, 곧불인 감기, 배앓이를 해도 갑피기를 알아도 먹을 물이다. 아, 이거 약물로 이렇게 양눈으로 생각을 했군요. 자, 그러면 5번, 26이 5번입니다. 오연의 밤은 할미 귀신을 든든히 여기고 땡? 할미 귀신을 든든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할미 귀신 무서운데 네빌룬이 오니까 할미 귀신 못 와요. 그걸 든든하게 여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벌써 앞부분에 틀렸네요. 예, 그래서 5번 26의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나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아이고야, 우리가 27의 2번을 제끼질 않았네요. 니은이 어디 썼더라? 예, 네빌룬 양눈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7번의 2번. 가의 니은은 정한 마음으로 네빌룬을 받는 화제 행위와 주관적 감정에 집중하게 한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주관적 감정인지 여기 나와 있죠? 치성은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정치성이나 들이듯이 정한 마음으로 네빌룬 양눈을 받는다. 이게 바로 주관적인 화자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제목, 시 볼 때는 여러분들 항상 제목부터 봐주세요. 이 제목이 바로 이제 시적 대상입니다. 나희덕의 겨울산에 가면. 겨울산에 가면, 자, 가정이죠. 겨울산에 가면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 네. 그럼 27번에 3번. 나의 디귿은 밑둥만 남아 눈을 맞고 있는 나무들에 대한 인상을 물리적 시간이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밑둥만 남아 눈을 맞고 있는 나무들에 대한 인상을 물리적인 시간이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보도록 할게요.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시적 화제인 나가 겨울산에 가서 눈을 맞는,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을 보고, 그리고 눈 쌓인 것을 헤쳐내니까 나이테가 또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7번에 4번. 나의 리을은 나이테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가상적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위에 27번의 박스는요, 가상적 현재입니다. 가상적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3번을 다시 한번 보자면 밑둥만 남아 눈을 맞고 있는 나무들에 대한 인상을 물리적 시간이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 아, 여기서 지금 맞지가 않죠. 즉,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가상적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4번도 보니까 가상적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먼저 3번을 꼽아놓고 5번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지문. 자,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두터운 기,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 짜자잔, 여기 의나 들어가 있네요. 뭘 의나합니까? 바로 나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서 사람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새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거무술에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신열에 들뜬 입술 위로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나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뭐뭐처럼 직유법 쓰고 있습니다. 잘릴 때 쏟은 톱밥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여기는 은유 들어갔죠. 그 옆으로는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들이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7의 5번. 나의 미음은 밑둥 옆에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시적 효과를 얻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3번 틀린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27번에서 주어지는 기준은 박스는 가상적 현재입니다. 가상적 현재라고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3번에서는 물리적 시간이라고 물리적 현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다시 시 마무리해야 되겠죠?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자, 이 어머니가 바로 뭐다? 바로 나무, 나이테.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나무 나이테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어머니로 오버랩해서 표현을 했네요. 그 은유가 되겠군요. 자, 25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나와 달리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가에는 사투리 쓰고 있었죠?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방언이 없죠? 그럼 1번이 맞겠네. 나머지 다 확인하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교로 해 시상을 집약한다. 자, 그럼 확인만 해주면 돼. 명사형인지 아닌지 맨 끝에. 아니죠? 무리다, 받는다, 모른다 이렇게 끝나고 있죠? 네, 명사형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와 달리 비유를 사용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나는 비유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에도 비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방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치성이나 들이듯이 이게 지규법이잖아요. 비유 있습니다. 가에도 비유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나를 봤는데 색채어 안 나타나 있어요. 색깔 없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음성상징어를 활용했다. 자, 가는 우리가 아까 있었어요. 쿵쿵. 가의 1년에서 쿵쿵 찾았습니다만 나는 음성상징어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으로 체크하는 것이 낫겠네요. 제일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갑자기 코가 막혀가지고 말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자, 26번 아까 문제 풀었고 27번도 3번 풀었고요. 자, 그러면 28번 나이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모성을 떠올리는 대상. 이거네. 예. 자, 자식에게 어머니의 편안한 삶 아니고 자식에 대한 어머니 희생적 사랑, 단절 아니고 어머니를 위해 헌신하는 자식의 강인함 아니고 성장한 자식을 떠나보는 어머니 무상감 아니고요. 예,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군요. 자, 그럼 다음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찾아서 점핑. 자, 이제 39번에서 42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정철이 훈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작잠 이상의 복선 화음록 나와 있죠. 자, 역시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가하나의 공통점, 그리고 40번의 문맥 의미 파악하기, 그리고 포인트 문제 A와 B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는 읽고 들어갑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옳은 일의 실천, 어른 공경, 상부 상조, 부녀자의 덕목과 같은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들이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가르침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 대상 혹은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고 구체적인 청자를 제시했다. 또한 화자가 스스로 실천하는 행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작품들이 지금 중세국어로 좀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못 읽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까다롭지. 1학년 친구들한테는 좀 까다로운 문제,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 다 그렇고. 자, 먼저 정철의 훈민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뜻이 되겠고, 자, 이건 연시조에 해당이 되죠. 시조를 연달아서 쓴 겁니다. 자, 뭐 계속 뭐 고전시가든 현대시가든 항상 정서, 외, 표현기법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사라. 하자사라는 하자 청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좋은 일, 올바른 일, 옳은 일 하자. 사람이 되어나서 옳티곤 못하며, 이때 곧은 강세전미사입니다. 강세전미사. 좀 강하게 말할 때 쓰는 전미사고, 이거는 뭐 해석은 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 못하면, 마소를 각곡갈 시와 밥 먹기나 다르랴. 마소, 말과 소를 각곡갈, 곡갈, 왜 그 굴레를 씌운다는 말이 있죠? 예. 말 그대로 곡갈 씌워 밥 먹기나, 밥 먹는 것이나 다르랴, 다를까? 자, 서리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 하지 않으면은 말과 소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 다음에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받치리라. 팔목을 쥐시거든, 그러니까 뭐뭇을 쥐다란 얘기죠. 뭐 잡으시거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팔목을 잡으시거든 두 손으로 받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지팡이 같은 거 없을 때 손을 좀 잡고 걷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한다? 두 손으로 받치리라. 자,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조추리라, 따르리라. 자, 이게 바로 행위가 되겠네. 우리가 아까 박스를 읽고 들어왔습니다. 실천적 행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 발목을 잡으시거든 두 손으로 받치고,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따르리라. 이때 막대는 그 뭐 지팡이가 되겠죠. 향음주 다 파한 후에 모셔가려 하노라. 향음주, 이게 뭐 한자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향, 뭐 즐긴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마신다, 주, 술. 예, 그러니까 술 즐기시는 것 다 끝난 후에, 다 파한 후에, 다 끝난 후에 모셔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공경, 공사상, 우리가 아까 그 박스에서 공경, 어른에 대한 공경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 아마 공경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도 다 세겠다, 호미 메고 가자. 날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근면성실, 근면. 내 눈 다 매거든 네 눈 좀 메어주마. 볼 것도 없네요. 상부상조.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 그러니까 그냥 올 때, 길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뽕잎 따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면, 상부상조, 근면성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다음에 나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복선 화음록인데요. 자, 요건 이제 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개녀 가사라고 그래요. 종류의 종류, 제목이 아니고 갈래입니다. 갈래.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엄마가 딸에게 시집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가 자신의 어떤 그 시집살이를 자신의 어떤 시집살이 경험을 들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도 좀 이렇게 준비 좀 하고 좀 올바르게 시댁에 가서 올바르게 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냐면 미리 얘기하자면은 이제 대비가 들어가는데 바로 시작 화자인 나, 엄마가 되겠죠. 나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여기 괘똥어미라고 되어 있어요. 괘똥어미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해볼게요. 7대 쌓은 쌀, 구워온 쌀 2대 갖고, 그러니까 쌀을 7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2대를 갚아요. 부족타 하지 않는 말이 뜻을 순하게 하오리라. 자, 그래서 뭐 다섯 대밖에 없지만 부족하다고 하지 않는 말이 뜻을 순하게 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부족하고 가난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는 얘기죠. 네. 깨진 그릇 좋단 말은 시가를 존중한다. 시가는 이제 시댁. 그러니까 아마 시댁이 좀 이렇게 가난한 것 같아요. 시댁이 잘 못 살아도 빈궁해도 깨진 그릇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좋단 말은 시가를 존중한다. 날고 기는 개 달긴들 어른 앞에 감히 치며. 자, 날아가고 기는 개, 날아가고 기는 개, 그리고 달, 닭. 여기는 개와 닭이에요. 날고 기는 개, 닭인들 어른 앞에서 감히 치며. 그 행동 조심한다는 얘기죠.
부인의 목소리를 문 밖에 감히 내며, 그러니까 어떤 여자의 어떤 목소리를 이렇게 밖으로 안 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얌전하게 행동 조심. 이것도 뭐 행동 조심 그냥 쓸게요. 얌전하게 행동 조심. 해가 져서 황혼되니 무탈과경 다행이요. 자, 무탈과경 뭐라고 돼 있나요?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냈다. 예. 해가 져서 황홀되니 아무 탈 없이 보낸 것 다행이요. 달기 울어 새벽이 되면 오는 날은 어찌할까? 그렇죠? 이제 새벽이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는 얘기죠. 힘듦, 고달픔, 쉽사리야도 고달픔이 나타나 있네요. 전전긍긍 조심마음 시각을 놓을선가. 시각을 놓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서리법.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이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전전긍긍 조심마음 시각을 놓을 것인가. 행여 혹시 눈밖에 날까. 조심도 무궁하다. 조심도 끝이 없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정에 편지하여 서러운 사설 불가하다. 자, 친정에 편지해서 서러운 사설은 뭐 보통 이야기, 말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 말, 불가하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문맥임이 파악하는 겁니다. 40번에 1번.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친정에 알리기 어려워하고 있는 화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예, 너무 힘들지만 친정에 편지해서 서러운 말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원치 아니달란 말이 한 번, 두 번 아니거든. 자, 시원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쵸? 시원하지 않다. 달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아니거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긴 조금, 좀 문장 성분이 조금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시원하지 않아서, 즉,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의역을 좀 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달라는 말. 그러니까 뭘 달랄까? 뭐 돈, 뭐 쌀, 이런 게 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뭐 시원하게 뭐 돈 한 쌀 달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 번, 예, 여러 번 빌렸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다. 그쵸? 예. 번번이 염치 없어 편지마다 하잔 말인가. 자, 그럼 이거 어디다 빌려요? 친정에 빌렸구나. 친정에다 편지해서 번번이 염치 없이 편지에다 했단 말인가. 예, 그래서 가난함이 드러나고 있네요. 빈궁이 내 팔자니 누구 탓을 하잔 말인가. 서리법이죠. 아유, 이거 뭐 내 팔자인데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0의 2번을 볼까요? 가난의 원인을 타인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운명으로 돌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운명으로 돌렸다라고 한다면은 예, 운명론적 세계관 나타나 있죠. 운명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설매를 보내어서 이웃집에 꾸러가니. 설매는 이제 사람 이름이 돼요. 예, 썰매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정에 매번 손 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옆집에다 한번 이렇게 부탁하러 간 것 같아요. 설매를 보내어서 이웃집에 꾸러가니 돌아와서 우는 말이. 자, 누가 울어요? 예, 설매가 웁니다. 돌아와서 우는 말이 전에 꾼 쌀 아니 주고 염치 없이 또 왔느냐? 두 말 말고 바삐 가라. 자, 이건 누가 했던 말이야? 이웃집. 이웃집의 말이 되겠다. 그쵸? 돌아와서 오는 말이 전에 꾼 쌀 아니 주고 염치 없이 또 왔느냐? 두 말 말고 바삐 가라. 자, 40의 3번. 쌀을 꾸러 찾아간 이웃집에서 들은 말을 설매에게 하소연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자, 틀렸죠? 이거는 화자가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매가 화자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면은 문제를 좀 이렇게 답을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계속해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치 없이 또 왔느냐 두 말 멀고 바삐 가라. 한심하다 이내 몸이 금의 옥식 길러나서 금의 옥식 뭐 이렇게 아주 금지옥엽 아주 귀하게 자라나서 한심하다 이내 몸이 아주 귀하게 자라나서 전곡을 모르다가 일조의 이유를 보니 자 전곡 돈과 곡식이란 뜻입니다. 돈과 곡식 그러니까 이거 뭐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요. 이걸 모르다가 일조 하루아침에 이것을 보니 이를 보는 것은 이것을 보니 이것은 뭡니까? 가난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시적 화자는 좀 어렸을 때는 좀 부유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부유하게 자랐다가 시집 와서 이게 아마 시댁이 좀 가난해요. 예. 그래서 돈과 곡식을 모르다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상황을 보니 이목구비 남같으되 어찌 일이 되었는가. 자, 이목구비 뭐 생긴 거는 멀쩡한데 남과 같은데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수족이 건강하니 내 힘써 벌게 되면 수족 손과 발이 건강하니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얘기죠. 몸이 건강하니 내가 힘써 벌게 되면 어느 누가 시비하리 천한 욕을 면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힘써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분한 마음 다시 먹고 치산범절 힘쓰리라. 자, 치산범절은 아까 무슨 뜻이었더라? 예, 재산을 늘리는 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때 분한 마음은 뭘까요? 이때 분한 마음. 위에 설매한테 보내가지고 이웃집한테 뭔가 빌리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꾸지람만 듣고, 꾸지람? 창피만 당하고 왔죠. 그런 분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분한 마음을 다시 먹고 치산범절 힘쓰리라. 그래서 좀 이렇게 재산을 내가 불리겠다. 김장자 이부자가 제 근본 부자란가. 원래 이 장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큰 부자를 장자라고 표현해요. 큰 부자를 옛날에는 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장자 이부자가 제가 원래 부자였던가. 밤낮으로 힘써 벌면 난들 아니 부자 될까? 예, 서리법이죠. 나도 밤낮으로 힘써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다입니다. 자, 40번에 4번. 자신도 김장자와 이부자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제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죠? 오색당사 가는 실을 오리오리 자아내니 당사는 실 생각하면 돼요. 당사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5가지 색 가는 실을 오리오리 자아내니 올오리 자아내니 자 지금 뭐 바느질 하고 있나 봅니다. 바느질 그리고 뭐 옷감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유황제 곤배틀에 필필이 자아내요. 자 배틀 옷감을 짜고 있군요. 자 유황제는 누군지 모르겠다. 예, 유황제 곤배틀에 필필 하나하나 여러 필을 자아내요. 지어내요. 한림 주서 관복감이며 병사수사 군복감이며 자 한림 주서 이건 계급입니다. 관복 자 이제 공무원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옛날 뭐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입궐할 때 궁궐에 갈 때 입는 옷들 관복감이며 병사 수사 군복감이며 역시 군인들이 입는 옷. 자 그래서 여기는 대꾸법을 썼네. 대꾸법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표현이죠. 길쌈도 하려니와 점다 얻어 영롱하리. 길쌈 자 이제 바느질 일 아직 하는 건 아니군요 이 사람.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이 사람이 옆집에서 설매가 꾸지람 모욕을 듣고 왔단 말이야. 창피를 당하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뭔가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나도 부자 될 거야. 하면서 나 바느질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할 거야. 길쌈도 하려니와 이게 이제 바느질 하는 거예요. 옷감 만드는 겁니다. 옷 만드는 겁니다. 길쌈도 하려니와 전답 밭과 논을 얻어 영롱하리. 농사에 힘쓰리. 자 이렇게 그냥 부자가 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얘기죠. 때를 맞춰 힘써하니 가업이 초성이라.
자, 초성이란 뜻은 예, 기반이 마련된다. 때를 맞춰 힘써 하니까 가업 집안의 어떤 재산이 드디어 어느 정도는 기반을 이뤘다는 얘기죠. 자, 중략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옛날 말투도 있고, 그 다음에 한자 표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 뜻들을 여러분 것들로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략 윗부분의 내용들은 뭐였냐면은, 네, 가난을 얘기했습니다. 시댁의 어려움, 그러니까 시댁 생활의 어려움, 조심조심하는 생활이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 어려워요. 가난해요. 그래서 옆집에 뭔가를 좀 빌리러 갔는데 면박만 이렇게 얻어왔죠. 그래서 너무 그 분한 마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나 부자가 되겠다 이런 의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일을 해서 그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중략 부분. 자, 이 중략 부분부터는 누구냐면은 이제 괘똥어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대비되는 대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제 괘똥어미 이야기인데 사내가 제사하기, 절애가 불공하기. 자, 대구법이고요. 불효 부재 제사를 한들 귀신인들 도와줄까? 불효자 효도를 하지 않고 부재 공경하지 않아요. 이게 맞나 뜻이? 불효부재? 예, 맞네요. 효도와 공경을 하지 않는다. 효도와 공경을 하지 않고 제사를 한들 귀신인들 도와줄까? 서리법이죠.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악병이며 중병이며 이질이며 구창이며 자, 여긴 나열해놨네요. 여긴 다 병의 종류입니다. 온갖 병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악병, 나쁜 병, 무거운 병, 이질, 구창, 온갖 병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질 앓던 시아버지 초상한들 상관하랴. 역시 서리법이죠. 자, 시아버지가 이질을 앓다가 죽은들 상관할까? 저의 심사 그러하니 서방인들 온전할까? 자, 그럼 시아버지도 챙기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서방 남편 상황인들 괜찮겠는가? 아들 죽고 우는 말이 아기 딸이 마저 죽어 세간이 탕진하니 세간은 이제 집안 재산 탕진하니 노복인들 있을 선가? 노복은 이 노비들 하인들입니다. 있을 것인가? 여기서 서리법이죠. 없다는 얘기죠. 제사 음식 차릴 적에 정성 없이 하였으니 앙화, 재앙입니다. 재앙. 앙화가 어찌 없을 것인가? 역시 서리법. 셋째 아들 반신불수. 이 집안 왜 이래? 셋째 아들 반신불수. 문전옥답. 큰 농장이 물난리에 내가 되고, 홍수가 났다는 얘기죠? 예, 물난리에 홍수가 나고 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범벅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안팎기와 수백간이, 방을 한 간, 두 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집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부잣집이었네요. 안팎기와 수백간이 불이 붙어 밭이 되고 여기 대구법이네요. 그렇죠? 윗줄하고 문전옥답 큰 농장이 물난리에 내가 되고 안팎기와 수백간이 불이 붙어 밭이 되고 대구법이네요. 홍수도 나고 뭐 화재도 나고 태산같이 쌓인 전고 돈과 곡식 누구 물건이 되었단 말인가? 다 없어졌단 얘기죠. 참혹하다 괘똥엄이 단독일신 뿐이로다. 자기 몸 하나 남았습니다. 일간 움집 얻어드니 움집 뭐 초가집 움막집 초가집이 아니라 움막집으로 할게요. 움막집. 이거 뭐 흙하고 뭐 집더미하고 대충 발라가지고 겨우 이제 바람만 막는 그런 집을 움집이라고 그래요. 한 칸짜리 움막집 얻어드니 기한 견딜 것인가? 기한 굶주림과 추위. 굶주림과 추위를 견딜 것인가? 서리법이죠. 견디겠는가? 못 견디단 얘기지. 다 떨어진 배치마를 이웃집에서 얻어 입고 뒤측 없는 헌 집신을 짝을 모아 얻어 신고 역시 대구법이네요. 자,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앞집애가 밥을 빌고 뒷집애가 장을 빌고 됐고 초요기를 겨우 하고 불 못 대던 찬움집에 초요기.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요기를 한다, 배고플 때 먹는 거 요기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겨우 이제 면하는 겁니다. 초요기를 겨우 하고 불 못 대는 찬집에
헌 거적을 뒤집어 쓰고 밤을 겨우 새어서 새벽바람 찬바람에 이직가며 저직가며 다리 졸고 곰배팔에 히히 소리 요란하다.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곰배팔 뭐 이렇게 상처도 많겠죠. 예. 그래서 이제 히히 소리 요란하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걸식하는 거죠.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그렇죠? 밥을 좀 빌려 먹고 있어요. 빌어 먹고 있어요. 불효악행 하던 죄로 앙화를 받았으니. 자, 여기 뭐 권성징악의 어떤 주제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곶덩어미가 평소에 불효악행했죠. 그래서 재앙을 받았다. 이런 의미네. 권성징악. 복선화음 하는 줄을 이를 보면 분명하다. 복선화음. 착하게 살면은 복이 온다. 그리고 나쁘게 살면 재앙을 준다. 이게 되겠네요. 권성징악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복선화음 하는 줄을 이를 보면 무슨 뜻? 바로 곶덩어미를 보면 분명하다. 따라 윤에 따라 시집살이 조심해라. 어미 행실 본을 받아. 이때 어미는 화자가 되겠죠? 어미 행실 본을 받아서 곶덩어미 경계해라. 그래서 이때 어미와 곶덩어미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문은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좀 보기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하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옛날 말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어 지금은 쓰지 않는 말들도 있고 한자 말은 없나? 예. 그리고 뭐 중세국어 표현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9번입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이건 예찬은 아니죠. 2번 선경후정. 자, 선경후정은요, 먼저 경추를 보고 뒤에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아닙니다. 고사성어 없어요. 고사성어는 옛날 이야기인데 사자성어, 고사성어인데 없습니다. 유사한 통사구조를 활용하여 운율 형성.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대꾸죠? 예. 그리고 계절의 순화 활용한 시적음이 없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40번 문제 아까 우리가 제껴놨죠? 41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A 한번 볼까요? A가 어디 있냐? 예,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쫓으리라 따라가리라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B는 빌고. 요때 빌고는 곶덩어미가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빌어먹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타인을 위한, 그렇죠? 노인 공경. B는 자신을 위한 주체 행위를 의미한다.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A는 절망감이 반영돼 아니고요. 3번 A는 단절 초래 아니고, 4번 자연의 수능 아니고, 5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2번입니다.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서 각곡가를 쓰고 밥을 먹는 마소를 통해 비유 대상으로 옳은 일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고 나에서 이지라 일턴 시아버지를 도와주지 않는 기준을 통해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상부상조. 뭔 소리요 이게? 뭐 이상한 거 막 섞어놨다. 그쵸? 예. 3번 가의 마을 사람들에게 옳은 일 하자라고 한 것과 나의 딸에게 시집살이 조심하라라고 한 것을 통해 구체적인 청자를 제시했다. 그렇고요. 가의 팔먹을 쥐시면은 두 손으로 바치리라는 것을 통해 어른에 대한 공경을, 나의 시가를 존중하여 깨진 그릇 좋단 말 한 것을 통해 부녀자의 덕목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고 가의 내가 자신의 논을 다 메거든 네 논도 메어준다는 것과 나의 수족이 건강한 내가 힘써 벌겠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스스로 실천하려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음을 짐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2번은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지금 섞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전 시간은 여러분들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에 좀 힘을 써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43에서 45번 문제입니다. 소설 한 편 나와 있고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시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43번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 A 보고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 역시 문맥의미 파악 나와 있고요. 45번 박스 문제. 자, 45번 먼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작품 제목이 한승원의 버들댁. 자, 이 작품은 빈곤, 고립된 생활환경, 젊은이의 무관심으로 인한 노인계층의 소외된 삶과 피부치에 대한 조건 없는 희생과 내리사랑을 서사 중심에 두고 있다. 이게 이제 정보가 되겠죠. 이 작품에 대한 정보. 특히 쇠약한 몸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손자를 삶의 희망으로 여기는 인물을 통해 노인계층이 직면한 삶의 문제에 대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들댁. 버들댁은 들판과 바다를 왼쪽에 끼고 걸었다. 들판에는 겨울 보리들이 파랬다. 자, 계절적 배가 나와 있네요. 겨울. 바다에는 부연 먼지 같은 안개가 덮여 있었다. 그 우중충한 안개가 그녀의 마음속에도 끼어 있었다. 그 우중충한 안개가 그녀의 마음속에도 끼어 있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소설을 읽을 때는 먼저 서술상 특징 반드시 잡아야 돼요. 서술상 특징에는 인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사 부분 어떻게 묘사하는가. 묘사는 인물 묘사 그리고 배경 묘사 이거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배경이 어때? 배경이 우중충하죠? 바로 인물의 심리를 이렇게 보조적으로 좀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한숨을 쉬었다. 이 자식은 언제나 철이 들어 제 앞가림을 하고 사려는가. 죽기 전에 그놈 당당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이 소망인데 좀처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암담한 생각을 하자 다리가 팍팍해졌다. 휴 하고 한숨을 쉬었다. 자, 지금 뭔지 모르지만 버들댁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3번 A.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체적인 자연물을 통해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거 뭐 자연물 뭐가 있었습니까? 바다죠, 바다. 바다에 먼지 같은 안개. 요게 있었고요. 그래서 버들댁의 정서가 우중충합니다. 맞는 것 같죠?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인물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염서. 요약적 진술을 통해 요거는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시대 배경 아니요. 과거 회상을 통해 내적 갈등 해소 과정 아니요. 현실과 환상 교차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거는 1번밖에 없군요. 다시 지문. 이날 용복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조금은 불 조금 떼제잉 하고 보일러의 센서를 오른편으로 틀 수 있는 데까지 틀어놓았다. 화살표가 마지막 단계 연속에 가 닿았다. 곧 보일러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가동되었다. 버들댁은 아깝다고 밤에 잘 때 한 차례만 떼고 나는 기름을 용복은 집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한 계속 떼려고 들었다. 그렇지만 버들댁은 손자가 하는 일을 말리지 않았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A 부분에서 버들댁이 한숨 쉬는 그 사람, 그 아이는 누굽니까? 손자군요. 손자는 용복이. 요런 부분을 통해서 어때요? 요런 부분을 통해서 손자를 아끼는 모습. 손자를 위하는 모습이 나타나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용복은 이불을 덮고 들어누웠다. 버들댁이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은 눈앞에 얼씬거리는 유일한 손자 용복 때문이었다. 용복은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허기를 충족시켜주는 보물이었다. 자, 요런 것들이 뭐예요?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허기를 충족시키는 보물. 요런 게 이제 논평이 들어가는 거죠. 소술작의 편지하자 논평 부분입니다. 누뚱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막일 하러 다니다가 싸움질하고는 교도소에 갔다. 2해 뒤 겨울에 나와서 어디인가 취직을 하고 요리 학원을 다닌다 하더니 어느 날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앞으로 결혼할 미장원 처녀가 낳은 아기라는 것이었다. 미장원, 미용실, 옛날에는 미장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시만 맡아 키워주면 돈 벌어 결혼식하고 살림 차린 다음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한데 아들은 아기를 맡기고 간 다음 종무소식. 전혀 소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들댁은 그 아기를 우유도 먹이고 밥도 씹어 먹여 키웠다. 그 아이가 용복이었다. 자, 요 부분 서술상 특징, 요약적 제시. 한데 용복도 제 아비의 길을 가고 있었다. 농고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다닌다더니 그것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한다고 했다. 이 자식도 싸움질을 하는지 가끔 눈두덩이 멍들거나 입술이 터진 채 밤 깊어 차를 몰고 찾아오곤 했다. 버들댁은 손자의 다친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리고 쓰리고 미어지는 듯 싶었다. 끌어안고 손으로 만지고 먹는 자리를 볼과 입술로 비벼주었다. 주인 양반이 시킨 대로 고분고분 일이나 할 일이지 누구하고 싸우게 이러냐. 버들댁이 애다른 소리로 말하자 용복은 장차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고 도장에서 운동 연습한다고 했다. 국가대표가 뭔 하는 것이냐냐. 금메달 몇몇 개 따면 가만히 앉아 편히 먹고 사는 것이지. 버들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다 하고 말했다. 그것은 새각시 시절에 꼬부랑 시할머니가 쓰던 말이었다. 이건 뭐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문맥의미 파악하기 문제 441번. 버들댁은 기대한 만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확신?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갑자기 전화기 혼자서 막 뭐라고 짓거리고 있네요. 자, 44번, 1번은 우선 보류하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지. 여기 바로 나와 있네.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른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면 44번 1번 버들댁은 기대한 만큼 좋은 일이 있을 걸 확신하고 있다? 아니죠. 예, 답 1번이 되겠네.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지문.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짓거리는 말. 좋은 일에 제발 그렇게만 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이었다. 그런디 얼굴은 어쩌다 그렇게 다쳤냐? 할머니는 손자의 먹는 것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었다. 아이고, 여기 다칠 때 내 새끼 살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이 아리고 쓰렸다. 용복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자, 문맥의미 파악하기 2번. 버들댁은 상처 입은 용복을 가엾게 여기며 마음 아파한다. 좋습니다. 연습하느라고 그런 것인께 염려 말고 얼른 이달치 돈이나 내놓소. 지난달에 가져간 돈 다 썼냐? 30만원? 그것이 돈이란가? 이 사람아, 그것이 뭔 소리냐? 자, 4사의 3번입니다. 용복은 버들댁이 주었던 돈을 대수롭지 않고 여기고 있다. 네. 그 돈은 버들댁이 번 돈이 아니었다. 면사무소의 다달이 통장에 넣어주는 무연고의 독거노인에게 주는 생계비였다. 버들댁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놔두었다가 손자에게 주곤 하는 것이었다. 손자가 좀 싸가지가 없네요. 자, 중략 부분. 사고를 친 용복 때문에 버들댁은 돈을 꾸러 다닌다.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한 버들댁은 결국 광주 양반을 찾아간다. 버들댁은 광주 양반을 향해 광주 양반, 나 돈 30만 하면 조금 꿉시다잉. 열흘 뒤에 돈 나오면 줄게 하고 말했다. 수문댁이 아이고 어질병 앓는 사람이 예병하는 사람 보고 뱅 고쳐주라 하네. 광주 양반도 시방 마음이 천근만근이라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규동댁이 그 말을 받았다. 부산 딸은 시방 많이 아프다요. 자, 4사의 4번. 수문댁은 광주 양반의 마음이 힘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네, 그렇네요. 다시 지문. 자,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다니겠다고 마산공단으로 간 딸이었다. 처음에는 신발 공장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버스 차장을 했다. 버스 회사들이 차장들을 해고시키자 함께 사는 남자하고 술집을 차렸다고 했다. 광주 양반은 그 딸에게 부채가 많았다. 결혼식도 치러주지 못하고 혼수 한가리 해주지 못한 것이었다. 자, 여기도 역시 요약적 제시 들어가 있죠. 자, 광주 양반의 딸에 대한 정보입니다. 돈 한 푼 못 벌고 벌어놓은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자식들이 있어 다달이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장차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조금씩 보태주는 곡식이나 반찬 얻어먹고 사는 것이 부끄럽고 구차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어. 먼 일가의 조카뻘 때는 상근이 시제를 모시러 왔다가 술 얼근해진 김에 찾아와서 이 말하고 왔던 소문이 난 적이 있었다.
그 말에 광주 양반은 얼굴을 붉힌 채 글쎄 말이시 하고 얼버무렸다고 했다. 그러나 상근이 돌아간 다음 그는 개자식 지놈이 나한테 쌀 한 대박을 보태주었다냐, 돈 100원짜리 한 개 던져주었다냐, 지가 어쩐다고 부끄럽고 구차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냐 그래. 내사 불불 기어다니든지 바람벽에 똥을 바르고 살든지 집어먹고 살든지 지놈이 아랑곳할 것이 무엇이야이 하고 노여했다는 말이 마을 안에 나돌아 다녔다. 자, 445번. 광주 양반은 자신의 처지에 참견한 상근의 말에 분노. 그러네. 그래서 442 답은 1번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수문댁에 말했다. 그 딸이 위험에 걸렸다 않아요. 그런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요. 그래서 광주 양반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 400만 원을 다 보내줘버렸다잉. 줘버렸다요. 이게 말 힘드네. 아이고, 그래서 어쩌게라잉. 그래도 광주 양반이 살아있기 때문이지. 아버지 노릇 참말로 잘 하셨구만이라오. 아버지나 된께 그런 돈을 보태주제 세상 어느 누가 깽전 한 푼 보태준다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버들댁의 마음 벌써 절실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자, 결국 뭐 돈을 이렇게 빌리지는 못했죠. 자, 문제 보도록 하지요. 443에 1번 했고 1번 45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버들댁이 아깝다고 밤에 한 차례만 떼는 기름을 용복이 계속 떼려고 들려도 말리지 않는 것에서 피부치에 대한 내리사랑을 짐작할 수 있겠고, 예, 맞는 설명이 되겠죠? 두 번째, 버들댁이 불편한 마음을 이끌고 살아가면서 용복을 통해 삶의 허기를 충족하는 것에서 쇠약한 노인이 손자에게 삶의 희망을 얻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버들댁이 독거노인에게 주는 생계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손자에게 주는 것에서 조건 없는 희생을 구현하고 있는 소외된 노인의 모습. 광주 양반이 벌어놓은 재산도 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곡식이나 반찬 얻어먹고 산다고 상근이 말한 것에서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를 짐작. 광주 양반이 모아놓은 돈을 딸에게 다 보내서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수문댁이 말한 것에서 노인의 경제적 궁핍에 대한 젊은이의 뭔 소리야. 자, 광주 양반이 모아놓은 돈을 딸에게 다 보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라고 모아놓은 돈을 딸에게 보낸 거죠. 이 뒷부분은 틀렸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잘못된 정보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는 문학 관련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는 친구들은요, 뭐 질문 댓글로 남겨주면은 확인하면 답변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